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를 바꾸어서 독서 지도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겠죠? 상당히 많은 매체, 또 그 매체별 자료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부터는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서 자료, 읽기 자료라고 제목을 정한 다음에 종류를 나누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자료, 영상자료, 음악자료 등등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그림, 사진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세 가지로만 범위를 좁혀보았습니다. 다시 그 하위를 보게 되면 인쇄에는 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이라든가 잡지, 기타 등등이 포함될 수 있겠고, 영상에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광고 등등등등 역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는 소리도 들어갈 수 있고 노래라든가 기타 역시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독서 지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서 자료 혹은 읽기 자료라고 칭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맥락이 되겠는데, 자, 이 가운데에서 우선 인쇄자료, 또 그 중에서도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내용은 도서관에서 보통 쓰고 있는 한국 십진분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류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십진이기 때문에 10가지 주제로 구분을 짓는다 라는 맥락인데, 우선 000 총류부터 100은 철학, 200은 종교, 300은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500은 기술과학, 600은 예술, 700은 어학, 800은 문학, 900은 역사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주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 학생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가십시오 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같이 도서관에서 이미 친절하게 주제를 구분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제별 탐구학습을 하는 데에는 도서관만한 곳이 없죠, 실제로. 그래서 일단 도서만 한정을 지어서 내가 독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특히 지도사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체계를 한번 따라해서 보시죠 라고도 제안을 드립니다. 즉 십진분류에 의해서 주제를 나눈 다음에 그 주제별로 수업을 해보세요, 접근을 해보세요 라고도 제안을 드리는데, 바로 이런 체계로 이미 구분을 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도서는 문학과 비문학으로도 구분을 짓죠, 실제로. 학교에서도 문학 읽기, 비문학 읽기 이런 수업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문학과 비문학으로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 라는 하나의 기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쇄자료에는 신문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줄여서 N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Newspaper in Education. 그 단어의 앞 영어 대문자를 따서 NIE라고 부르는데, 사실 NI 같은 경우에는 좀 시류를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즉 시기의 흐름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95년도에 중앙일보사에서 천명을 하고 그 뒤에 한동안 상당한 인기를 끌고 전국에서 이 수업들이 행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정말 특정한 분들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분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문을 교육의 자료로 쓴다라는 맥락인데, 왜냐하면 신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라든가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정기적으로 간행이 되는 그런 인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교육에서 활용을 하자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문을 살아있는 교과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죽어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방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신문에는 매일매일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뉴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과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기사와 또 기사 안에는 사진도 있고요, 광고, 통계 등등 다양한 내용들, 형식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루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신문의 가치를 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영상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적어놓은 저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상 자료도 나름의 언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영상 자료의 언어는 보시는 바와 같은 세 가지입니다. 즉 움직이는 그림인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이 있죠. 자막은 대사라고 해도 됩니다. 즉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내용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는 외국 영상이라고 한다면 자막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막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음향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영상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 말을 알아야 소통이 원활한 것처럼 영상 언어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언어가 바로 저 세 가지, 움직이는 그림인 영상, 그리고 대사라든가 자막, 그리고 마지막이 음악이나 음향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영상, 저 세 가지는 영상의 기호 혹은 영상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인 읽기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즉 이와 같은 자료들을 우리가 지도에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매체, 그 안에는 당연히 저렇게 주제가 담겨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이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읽는다고 했습니까? 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전에 KWL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끌어와서 즉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것과 이 읽는 매체에 담겨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읽은 내용, 즉 이해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것을 1차적으로는 본인에게,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사회에 적용을 시켜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와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나아가서는 발전을 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최상의 자료, 읽기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내가 읽은 것이 나에게도 의미가 없고 사회에도 뭔가 기여하는 바가 없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는 또 읽기 활동은 그닥 좋은 자료,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과정들이 결국 통합적으로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하자면 어떤 매체는 주제에 따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그 주제의식을 주기 위해서 결국 이 매체, 이 자료를 고른 거겠죠. 그런 다음에 그 자녀,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하든 혹은 읽어주든 함께 읽든 결국 읽어서 이해하는 과정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읽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해를 했다면 그 내용들을 나와 사회에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발전을 꾀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곧 통합적인 읽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물론 앞서 영상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워낙 지금은 매체가 다양합니다. 또한 매체별로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매체를 고른다고 할 때 과연 이 대상들은 즉 자녀라든가 학생들은 이 매체에서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읽을 수가 없으면 그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제를 택하는 것. 주제는 선생님들이 보통 어떤 수업을 하고자 할 때 목표를 먼저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선정한 자료에는 분명히 그 주제의식이 담겨 있겠죠. 그런 다음에 효율적으로 읽고 그런 뒤에 자기와 사회에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결국 그 중심에는 자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특히 학생들에게 알맞은 자료를 찾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합니다. 특히나 책도 많고 영상은 더 많고 등등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흥미로워하고 동시에 내 수업 목표에도 맞아야 되는 그런 자료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한 주제를 하나의 매체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매체를 역시 통합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환경이 주제라고 한다면 환경을 담고 있는 뭐 그림책 한 권, 그 다음에 뭐 노래 한 곡, 뭐 짧은 뭐 광고라든가 등등의 영상 한 편, 이렇게 복합적으로 역시 매체들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쓰기 때문에 역시 각각의 내용들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대에는 워낙 모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자료들을 쪼개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